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모처럼 이렇게 학교도 안 가는 토요일인데 이 아침부터 늦잠을 자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고 이제 이렇게 오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지금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가습기연구소에서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어떤 과학 현상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빛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오늘 하루에 또 다 얘기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연구들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누군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그 포항가속기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많은 실험실이 있어요. 수많은 실험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다양한 빛을 이용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이 있는데 뭐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은 여기 fem토초 테라헤르츠 빔라인이라는 실험실이 있어요. 거기 지금 책임자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지금 겸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로 이제 연구 분야는 이제 테라헤르츠 영역의 이제 빛을 이용한 그 과학, 그러니까 테라헤르츠 영역의 빛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떤 물질들을 연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뭐 그래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그런 아주 얇은 반도체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그 빛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테라헤르츠 응용 연구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다양한 화학, 뭐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의학 뭐 이런 분야들에 이제 연관된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이제 연구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화학 분자가 있어요. 이제 뭐 사실 우리 생체 구조도 그렇고 모든 뭐 어떤 그런 화학 물질 내지는 생명 물질에는 분자 구조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죠. 그런 분자 구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어떤 빛을 받았을 때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뭐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뭐 CPU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에 다 이제 그 반도체 소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반도체 소자들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연구와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던 주제죠. 그래핀이라는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메타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물질이라는 건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특정 빛에 대해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투명 망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이제 메타 물질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특정 빛을 이렇게 비추면은 이렇게 글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뭐 그래핀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로운 신소재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소재 물질들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응용을 하려면은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연구소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있는 연구소는 이제 포항 가속기 연구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어디 있을까요? 포항에 있습니다. 네, 네, 잘 아시네요. 포항에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속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가속하냐면은 가속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탈 때 어떻게 해야 가속을 하죠? 엑셀레이터를 밟아야지 가속을 하죠. 그러면 자동차가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엔 가속기 연구소니까 뭘 가속할까? 전자를 가속을 합니다. 네, 전자를 가속을 하면은 이제 전자를 가속해서 다양한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속기 연구소는 큰 가속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선형 가속 장치가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원형 가속 장치가 있어요. 여기 길이가 한 1.1km 정도, 네, 그 정도의 이제 건물이고, 요거는 이제 둘레가 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자를 가속할 수 있는 전자 가속 장치는 지금 포항에 이렇게 2대. 물론 뭐 좀 더 있긴 한데 크게는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는 대체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그리고 응용과학 분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나노 물질 아니면 이제 반도체 물질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구조 특성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이제 생체 구조에 만들어져 있던 그런 분자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구조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어떤 그런 결정체 내지는 이제 화학이나 촉매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에서는 이제 그 초집적 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퓨터에 보면 많은 집적 회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좀 많이 관심을 하는 부분들이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이에요.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은 좀 의아하실 수 있지만은 여기서 어떤 구조 특성을 봐야지 얘가 어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상온에서 안정적인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조건에서 얘네들이 이제 불안정한 조건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속기 연구소 가니까 이 전자 가속기로 뭐 했던 그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신종플루라고 있었죠. 네, 거기 보면은 그때 먹었던 약이 혹시 뭔지 아세요? 타미플루. 네, 그 타미플루 개발할 때 이제 가속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코로나가 있었죠. 이제 코비드 19라는. 근데 그거에 이제 관련된 그 백신들 있잖아요. 그 백신들도 다 이제 그 이런 가속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인 특성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마우스가 보이나요? 네네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큰 실험실이에요 하나씩. 이게 보면은 뭐 사람이 이제 조그맣게 좀 이따가 제가 뭐 사진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요 각각의 실험실에서 이제 빛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안에서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구조 연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응용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오늘 빛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다 아시죠?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뭐 하는 물체일까요? 네, 빛을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분산한다. 또 굴절시킨다. 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빛을 나눕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요게 하얀색 빛이 들어가잖아요. 하얀색 빛이 들어가면은 근데 아까 하셨던 말씀들 다 맞아요. 빛을 분산시키고 빛을 뭐 굴절시키고 왜냐면은 굴절 특성 때문에 얘네들이 빛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얀 빛이 들어갑니다. 그럼 하얀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굴절이 돼서 이렇게 빛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나오죠. 근데 요 빨주노초 파남보 빛만 있을까요? 아니죠. 잘 아시네요. 역시 아침에 잠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그런 지식이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빛이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밖에도 빛이 있어요. 예, 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요 빨간색 위로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너무 정확하네요. 네, 그러면은 요 파란색은 아니고 보라색 빛 밑으로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자외선이죠. 네, 적외선은 빨간 적자 해가지고 빨간색 밖에 있는 선이다 그래서 적외선. 그리고 이제 자외선은 보라색 자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즘은 이 빛이 나눠지는 성질은 굴절률 때문에 그래요. 이제 빛이 이루어지는 얘네들이 각각의 이제 파장이라는 이제 빛이 각각의 그 빛의 영역에 의해서 이제 파장이 나눠지는데 그러면은 그 파장에 대해서 이 굴절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하얀색 빛을 딱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부터 우리가 보라색까지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역을 뭐라고 할까요? 가시광선입니다. 네, 가시광선의 뜻은
볼 수 있는 선. 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가시광선 있죠. 예, 영어로는 이제 비저블 라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다 대답을 해주셨지만은 빨간색 밖에 있는 선이라 그래서 이제 적외선, 이제 인프라레드 여기 레드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밖에 있는 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이올렛이 보라색이죠.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좀 이제 울트라라는 건 좀 더 뭔가 이제 강한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자외선을 넘어가면은 X선입니다. 네, X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렌트겐. 네,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X선이 있고 그 X선을 넘어가면 무슨 선이 있죠? 여기 다 써져 있죠? 네, 감마선입니다. 네, 감마선은 어떨 때 나올까요? 핵분열. 아, 네, 핵분열입니다. 네, 핵분열할 때 나와요. 감마선. 되게 위험한 선이죠? 네, 그래서 X선도 위험해요. 자외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해요. 그죠? 우리가 밖에서 태양볕에 오래 있으면은 타죠. 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 밖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빨간색 밖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근데 적외선 밑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로파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파가 뭘까요? 네? 팝콘 만드는 기계, 전자레인지. 네. 또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여기 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라디오파라고 돼 있어요.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그래서 라디오파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하면 또 뭐에 우리 쓸까요? 실생활에서 TV 안테나도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거 휴대폰. 네, 그렇죠. 휴대폰. 그래서 다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 이제 빛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빛이라는 거는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외에 이렇게 다양한 빛이 있어요. 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다 달라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자, 여기 X선으로 가면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첫 번째 전리방사선이라고 돼 있어요. 약간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리방사선이라는 말이 뭘까요? 네, 몸에는 위험합니다. 네. 전리방사선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몸에 맞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에 맞으면은 이게 전자를 이게 딱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리라는 게.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짧은 파장.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장이 이제 그 에너지랑 이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짧은 파장은 위험합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높은 진동수. 진동수라는 건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진동 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높은 진동수.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면은 그 반대겠죠. 예,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리를 시키지 않고 이제 파장이 길고 낮은 진동수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빛, 위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빛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사실은 같은 말로는 전자기파예요. 영어로는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파 들어봤죠? 네. 흔히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네? 전자파. 네. 그래서 전자파 맞으면 막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전자파예요, 전자파. 그럼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에 방사되는 파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거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아까 전자파. 근데 우리 자기장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구, 그죠? 지구 자기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이 생깁니다. 혹시 자 퀴즈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퀴즈를 낼 텐데 맞추면 죄송하지만 선물은 없지만 본인의 만족이 높아집니다.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은 거다라고 정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드시는 커피 이름 중에 있어요. 아니에요. 맥심은 아니고 비슷합니다. 맥심이 제일 유명하긴 하죠. 네. 네? 비슷한 거 있어요. 맥심이랑 비슷한 거. 맥스웰. 네,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동일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유명한 이제 그런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면은 전자파라는 거는 사실은 정의를 하면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가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전자가 진동을 하면은 전기장이 생겨요. 전기장이. 전자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자파를 사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 전자를 흔들면 됩니다. 네, 물론 전자를 잡을 수는 없겠죠. 네, 전자를 이렇게 흔들면은 그 흔든 만큼 전자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자의 진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파는 빛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빛의 속도는 다 알죠. 네, 빛의 속도. 이건 숫자가 조금 정확해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되게 빠르죠. 네, 되게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속도를 의미를 하냐? 그러면은 1초에 지구를 7.5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시간이 불과 1.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퀴즈. 이거는 뭐 좀 관심이 있었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 역시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8분 정도가 걸려요.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태양을 보잖아요. 태양을 보면은 그 태양 빛이 언제적 빛일까요? 맞아요. 8분 전일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는 8분까지는 아무런 그 인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8분까지는 빛이 계속 오기 때문에. 네, 8분이 지나면 갑자기 이제 혼란이 오겠죠. 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네, 너무 정확해서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자, 이제 요 빛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들어가가지고 빛의 이중성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빛이 이중성? 이중인격인가? 네, 그런 사람 있죠. 이중인격. 집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네, 부모님들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네, 빛도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빛이 그러면은 이 알갱이처럼 생긴 입자인가? 아닐 거야. 알갱이는 아니고 우리가 뭔가 투과도 하고 그러니까 알갱이는 투과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빛은 파동일 거야라고 이제 의견이 날립니다. 그래서 빛을 입자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 누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누가 얘기했나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 빛이 이제 알갱이로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알갱이 특징도 있지만 파동 특징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자, 빛의 입자라는 거는 아까 알갱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자도 알갱이에요, 사실은. 네, 전자도 알갱이고 우리가 원자도 알갱이고, 그죠?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있어요. 그네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분자를 이룰 수 있는데, 자, 여기 빛이 금속에 어떤 특정 빛을 때렸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네. 전자가 튀어나오려면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죠? 자, 우리 흔히 얘기하면 당구를 예를 듭시다. 자, 당구공으로 다른 당구공을 맞춰요. 그러면은 그 맞춰진 당구공이 어떻게 되죠? 튕겨 나가죠. 네, 그러니까 어떤 당구공이 있어야 얘가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자, 어떤 알갱이가 어떤 물체에 맞았으니까 전자가 튀어나왔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빛 광자를 써가지고 빛을 때렸더니 전자가 나오더라라는 효과예요.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기 밑에 있어요.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업적 이게 뭘까요? 와, 네, 상대성 이론. 너무 수업이 재밌네요. 네, 상대성 이론이죠.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받지 않았어요. 네, 바로 요거 때문에 받았습니다.
네, 빛을 때렸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네. 빛은 입자이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가 가지고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빛은 입자이기는 한데 다른 특성도 있는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했어요. 딱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중 슬릿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릿인데 여기에다 구멍을 두 개를 뽕뽕 뚫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빛을 이게 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특정한 패턴이 생겼어요. 네, 만약에 얘가 알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요 구멍 주변만 뭔가 생기겠죠. 그쵸? 근데 아니에요. 구멍이 있는 주변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렇게 문양이 생겼어요. 이거는 입자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 토머스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빛은 알갱이 가지고 입증이 안 돼. 파동이어야지 입증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토마스 영.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에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빛이 이중 인격은 아니고요. 이중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요 이후에 이제 어떤 그런 다양한 빛을 이용한 그 연구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 전에 용어를 잠깐 좀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자, 주파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헤르츠라고 하죠. 예, 근데 헤르츠라고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헐츠라고 합니다.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데 헤르츠의 정의는 1초에 몇 번 진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네. 예, 하인리 루돌프 헤르츠 이런 독일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동에 대한 그런 그 전자파에 대한 진동을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주파수에 대한 단위를 이제 헤르츠라고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파장이 있어요. 파장은 여기 보면은 주파수의 역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고에서 파고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 아까 그 빛의 스펙트럼에서 엑스레이나 감마레이로 가면 파장이 짧아진다. 그러면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죠. 그 반대로 가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죠. 그럼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 생소하죠. 들어보신 분? 안 들어봤죠? 자, 이거의 정의는 자, 전자가 한 개가 있어요. 한 개가 1볼트라는 요 전위차가 안에서 얻는 에너지를 정의를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1볼트에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정의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잠깐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자, 과학에 사용하는 빛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아까? 그렇죠. 포항 가속기 연구소. 그래서 이제 전자 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전자 가속을 하면은 다양한 빛을 생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 물론 재밌어야 되는데, 네,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 가속기의 원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처음에 전자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가 있어야 전자를 가속을 하죠. 전자총이라는 건 전자를 만드는 장치예요. 이 전자총에서 빵 하고 전자를 써줘요. 빵 하고 전자를 쏴주면은 여기 표기는 안 했지만 선형적으로 가속 장치는 선형 가속 장치가 여기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선형 가속 장치에서 자, 또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너무 많이 내면 재밌죠? 네. 네. 그 전자총에서 전자가 땅 하고 나오면은 선형 가속기로 전자를 가속을 하는데 자, 전자를 얼마만큼 가속을 할까요? 한번 추측을 네? 누구예요? 빛의 속도. 네, 빛의 속도 거의 빛의 속도로 이제 가속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은 이 무게를 가진 입자는 빛의 속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예, 그게 상대성 이론이고, 자, 빛의 속도 가까이 99.9999% 정도까지 빛의 속도에 도달해서 이렇게 여기 저장링이라는 동그란 가속 장치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동그란 가속 장치에 들어가면은 전자가 여기 휨 자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가 이렇게 직진으로 가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직진으로 가는데 자석 있죠, 자석. 자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S극 N극.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자석은 뭘 만들죠?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 자기장은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가 딱 지나가면은 이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휙 휘어요. 네. 휘어야지 이게 그 원형으로 가속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또 삥 돌면서 이제 계속 가속을 해서 여기 저장 링이라고 하는, 여기 링 모양이니까 링인데 이 저장은 진짜 그 저장이에요. 이게 저장한다. 저장 링이라는 건 전자가 계속 이렇게 계속 돌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빛을 만들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휨 자석에서 한번 휘죠. 네, 휘면은 전자가 이렇게 휘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전자가 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아까 휨 자석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받은 만큼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요. 네, 방출을 해야 돼요. 요게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제 빛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해서 방사광이라고 합니다. 방사되는 빛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포항 가속기 연구소이긴 한데 정확한 명칭이 포항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광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휘는 구간에서 그럼 요 빛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휨 자석이라고 S극 N극에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어떤 방사광을 만들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그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언듈레이터라는 이제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S극 N극 요거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없겠죠. 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에 빛이 또 발생을 해요. 계속. 네, 그래서 빛을 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방사광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방사광 가속기는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선형 가속기 그리고 이제 저장링 그리고 이제 빔라인이라는 이제 그 방사광이 나오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험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빔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선형 가속기 여기 이제 저장링 그리고 이제 빔라인이라는 이제 36개의 이제 실험실이 있어요. 좀 더 사진으로 알면 이제 전자총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전자가 뿅 하고 나옵니다. 선형 가속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선형 가속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빛의 속도 가까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99.9999% 정도 이제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고 여기 저장링에 들어가면 이게 휨 자석이에요. 얘네들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이걸 다 계산을 해요. 네,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각각의 빔라인의 그 실험 장치에다가 이제 방사광을 뿌리면 그걸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되면은 이제 또 봤던 게 잠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저장링이라는 공간이고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뭐 잘 안 보이시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애들이 이제 각각의 특징들에 맞는 이제 어디는 뭐 생명 분자를 연구하고 어디는 반도체를 연구하고 아니면 어디는 2차 전지를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험실 할 수 있는 특징에 맞춰서 이제 다양하게 36개 이제 실험실을 구성을 합니다. 자, 아까 그 제가 있었던 그런 빔라인이 어디였을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펜토초 테라헤르츠 그 빔라인이라는 이제 그 빔라인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실험을 할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이런 특정 물질들이 있어요. 물질들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물질을 딱 들어가면은 다양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생기냐? 그냥 투과하겠죠. 네, 그냥 투과하겠죠. 그리고 흡수도 합니다. 네, 흡수도 해요. 그리고 산란이나 회절도 해요. 네, 이렇게
그냥 투과하는 게 아니라 휘어서 뭔가 이렇게 튕겨 나가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광전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요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그 대역들의 빛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에 딱 넣었더니 이 물질에서 에서만 생기는 독특한 특성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현상들을 다양하게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이 물질이 어떤 특성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분광학이라는 이제 연구 방법인데, 분광학 영어로는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나 사실 한자나 되게 비슷한데 똑같은데 분광이라는 건 뭘까요? 네, 빛을 나누다. 정확합니다. 네, 나눌 분자에서 빛을 나누다. 자, 스펙트로스코피는 여기 나오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걸 퀴즈를 내려 그랬네요. 자, 그래서 분광학을 정의를 하면 빛을 여러 파장으로 나누고 그 나눈 빛을 이용을 해서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스펙트로 플러스 스코피. 그래서 스펙트로는 어디서 왔을까요? 스펙트럼. 네, 스펙트럼에서 왔고 스코피는 뭘 본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담이지만은 그러면은 멀리 보는 걸 우리 무슨 장치라고 하죠? 텔레스코프. 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자,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건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텔레스코프 하면 텔레 플러스 스코프가 합성된 거고, 마이크로스코프 하면 마이크로와 스코프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통신하죠.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SK텔레콤, KT텔레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텔레콤이 뭐의 약자일까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제 합성해가지고 이제 그런 뜻을 만듭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까 나누죠. 요게 이제 분광이고 이제 프리즘의 분광은 이제 프리즘의 그 빛의 영역의 파장이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분광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태양빛이 이렇게 물체에 반사가 되면은 그 물체가 어떤 색깔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그것도 분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정 색깔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이제 아까 뭐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이죠. 그 가시광선에 이렇게 다양한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과의 이 빨간 부분은 붉은색이 반사하고 초록색 이파리 부분은 초록색이 반사돼서 우리가 봤을 때 사과는 빨갛고 이파리는 초록색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각 개개인이 분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의자가 어떤 색이고, 네, 이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이 사람은 피부가 운동을 많이 했나 약간 구릿빛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는 것도 다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다양한 빛이 있는데 저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테라헤르츠, 네, 테라헤르츠라는 빛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연구에 아주 필요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필요한 특징들이 뭘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있었던 실험실이 fem토초 테라헤르츠 이제 분광 실험실인데 요 fem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봅시다. 요게 초를 의미하는 단위인데 자, 맨 위에는 뭐죠? 세컨드, 밑에는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는 세컨드의 몇 분의 1일까요? 1000분의 1. 자, 요 밑에는 마이크로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는 100만 분의 1인데 이제 그 10의 6승분의 1이에요. 자, 요 밑에는 나노세컨드. 나노세컨드 10의 9승분의 1이에요. 자, 요 밑에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예, P잖아, P. 네. 피코세컨드예요. 요거는 10의 12승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femtosecon드는 10의 몇 승분의 1? 여기 써져 있죠.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의 15승분의 1이에요. 요거는 천조분의 1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네, 사실 우리는 뭐 밀리세컨드만 되더라도 사실은 구별을 잘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femto초라는 거는 10의 15승분의 1초를 얘기를 하고, 자 테라라는 이제 테라
이제 부모님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네, 그 뜻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요 테라는 뭘 얘기하는 테라헤르츠에서 이제 테라는 뭘 얘기하냐면은 요거는 뭘까요? 킬로는 뭐의 어떤 단위를 얘기하죠? 1000배. 그렇죠? 저 밑에는 메가는 그거의 또 1000배예요. 네, 그 10의 3승을 계속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6승배, 그렇죠? 기가진이 아닙니다. 네, 10의 9승분의 1. 그럼 그 밑에 테라. 그러면 10의 12, 여기 10의 9승분의 1이 아니라 10의 9승배. 그러면은 테라는 10의 12승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크죠, 단위가. 그래서 테라헤르츠는 몇 테라헤르츠 하면은 이제 10의 12승번, 1초에 10의 12승번 진동을 하는 빛이에요. 네, 정말 세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 테라헤르츠의 영역은 가시광선보다도 훨씬 약한 에너지예요. 네, 그 가시광선이 얘보다 훨씬 빨리 진동을 해요. 10의 12승번 진동하는데 우리가 보는 빛보다도 진동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펨토초 단위로 일어나는 10의 그러니까 10의 천주분의 1초의 만큼에 해당하는 과학 현상을 그 빛으로 관측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테라헤르츠 영역은 우리가 아까 봤던 빛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면 적외선에 위치되어 있는데 적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긴 영역이 이제 테라헤르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 테라헤르츠 전자기파는 아까 적외선에서 긴 영역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파장이 어느 정도냐면은 요 1mm 내지는 100 마이크로미터 요 사이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하면은 한 뭐 수 밀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아주 낮은 에너지예요. 사실은 이게 낮은 에너지여 가지고 우리가 뭐 느끼지는 잘 못합니다. 느끼진 못하고 뭐 이 빛이 좀 세게 들어오면 따뜻하구나 요 정도밖에 못 느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한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한 기술은 지금 현재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연구, 반도체 특성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 물질 분석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파괴 검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공항 검색 때 가면은 엑스레이 검사하죠.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을 보는 그런 비파괴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요 테라헤르츠 영역은 지금 혹시 6G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다.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통신에도 이제 응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나 또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한 분광, 아까 분광 이제 배웠죠? 이제 용어들은 이제 익숙해질 텐데, 그럼 요 테라헤르츠로 발생하는 발생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테라헤르츠 빛을 모든 빛은 그 빛의 그 광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태양 빛은 어디서 오죠? 태양에서 오죠. 네, 태양이 이제 그 핵분열을 하면서 이제 빛을 내니까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라헤르츠 빛을 만들려면 테라헤르츠 빛을 발생할 수 있는 발생 장치가 필요하고, 그럼 이 물질에다가 테라헤르츠 빛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빛을 볼 수 있는 또 검출 장치가 필요하죠. 아까 우리가 사과를 봤을 때 태양빛에서 오는 빛을 사과에 반사된 거를 뭘로 봤죠?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이 검출 장치가 뭐가 되죠? 우리는 눈이 됩니다. 눈으로 다 보고 이제 이게 어떻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검출 장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검출 장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요 물질이 이 빛이 이제에 대한 반응이 어떻구나라는 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요게 뭐죠? 물 분자예요. 물 분자. 물 분자의 그 분자식은 H2O. 네, H는 수소고 O는 산소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결합되어 있으면은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연결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이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어떤 특성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특징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리퀀시 이게 주파수인데 주파수를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어떤 주파수에 어떤 에너지가 있구나 이제 요거를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광의 기본적인 이제 물질 특성 방법입니다. 자, 이제 조금
건 다 지났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그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재미난 연구들을 이제 이제 세계의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자, 그래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한 응용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테라헤르츠 빛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플라스틱을 잘 통과해요. 네, 이제 가시광은 플라스틱을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않을까요?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않을까요? 가시광선은 통과해요. 또는 저 지금 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의자가 있죠? 저기에 가시광선이 통과하면 투명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통과도 하고 통과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플라스틱 중에서 이게 그 투명한 플라스틱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도 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은 통과를 하고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은 통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통과도 하고 통과하지 않은데 테라헤르츠 영역의 빛은 플라스틱은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뒤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이제 수분의 흡수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쪽은 또 통과를 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게 대기 중에 습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볼 수 있죠. 네. 근데 테라헤르츠는 보지 못해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처음에 했던 연구가 뭐냐면 이게 나뭇잎입니다. 네, 나뭇잎인데 땄어요. 바로 따면은 나뭇잎에 수분이 많죠. 그래서 얘를 바로 이제 테라헤르츠로 이렇게 봤더니 수분이 많아서 얘가 그냥 통과를 잘 안 해요.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 눈에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냥 초록색으로 이렇게 고친 거지. 이 초록색이 테라헤르츠로 봤더니 초록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과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48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날아가죠. 수분이 날아가면 수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해져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분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눈으로는 구별 못하죠. 네, 수분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나뭇잎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물론 단풍이 지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제 테라헤르츠 빛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게 반도체 소자예요. 반도체 소자인데 여기 내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금속이 아닌 물질들이 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 엑스레이는 금속은 검출을 하죠. 근데 플라스틱은 검출을 못 합니다. 근데 테라헤르츠는 플라스틱을 아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투과도 하지만은 이렇게 반사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런 플라스틱이 정보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X선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테라헤르츠 영역의 빛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보안이랑 관련되어 있는 연구인데, 자, 대표적으로는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공항을 가죠. 그럼 공항 가면 첫 번째로 통과하는 게 뭘까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하는데 금속 검색대를 통과를 하죠. 그래서 삐 소리 나면은 이제 보안 관련 관계자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뭘로 이렇게 금속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는 이제 금속 검색기예요. 금속 검색기여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나 아니면 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속을 이용한 어떤 위협이 되는 것들 검출을 할 때 그걸 쓰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조금 수상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검색기를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손을 들고 큰 장치가 있는데 한번 휙 돌아가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공항에 보면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관계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조금 수상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검색대를 통과를 합니다. 근데 그 검색대는 왜 통과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라헤르츠 빛은 플라스틱을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는 플라스틱을 검출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쁜 사람들이 의도가 나쁘면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무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금속 검색기로 검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좀 수상해 하고 이제 그 장치를 이제 통과하게 하는데 그 장치에 사용하는 빛이 요 테라헤르츠
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빛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칼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의도를 갖고 신문지에다 싸면은 사실은 모르죠. 네. 근데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칼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는 투과를 하고. 그래서 요런 비슷한 이제 그 검색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통과를 해서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한번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스캔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엑스레이는 우리가 살은 투과를 해요. 근데 테라헤르츠는 살을 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들이 이렇게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실제 범위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무기들을 숨겨놨어요. 걔네들이 이제 다 검출이 되는지 이제 실험한 건데 다 검출이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관련해서도 이제 테라헤르츠 빛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보안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모든 화학 분자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테라헤르츠 그의 빛은 그 특징들을 잘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그 지문 사람들 우리 왜 이제 요거를 이제 지문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왜 지문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 지문이 다르죠. 그 말과 이제 동일하게 모든 물질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이 물질의 지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이 있고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질이 이제 폭탄에 활용되는 물질인데 얘네들을 검출하니까 이 특징이 나오면 이 물질을 갖고 있네. 내지는 이 특징이 나왔네. 이 물질이 있네. 그래서 이제 이 나쁜 사람이 이제 몸에다가 이제 폭탄을 들고 이제 뭔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 검색하니까 이렇게 폭탄이 나와.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관련돼 있는 이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6G 이제 우리 지금 쓰는 거 요 전에 썼던 거 LTE라고 있죠. 그게 이제 4세대 통신 주파수고 그 다음에 5G를 썼죠. 지금 5G 쓰고 있죠. 그게 이제 5세대 통신 주파수예요. 이제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이제 6G라고 이제 6세대 통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주파수가 더 짧아지면 정보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는데 이제 요 다음에 활용되는 이제 주파수의 대역이 이제 테라헤르츠 영역의 빛이 되겠고 이제 요 영역을 가지고 지금 6G 이제 통신 개발을 이제 뭐 국내외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머지않아 이제 요 다음 이제 5G 다음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주파수가 이제 요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정보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통신하고 동영상 보고 요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다양한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날씨도 실시간으로 그냥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 구간마다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와 이제 통신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각각의 자동차 정보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어디에다 쓰이냐? 이제 테라헤르츠 빛이 어디다 쓰이냐? 이제 그러면 예술 작품에도 쓰입니다. 자, 예술 작품에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은 자, 이런 예술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예술 작품에서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해 가지고 봤더니 요거는 이제 눈으로 본 거고 빛을 이용했더니 약간 좀 그림이 이상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층층으로 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근데 눈으로는 구별을 못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눈으로 본 거, 요거는 이제 적외선으로 본 그림, 요거 이제 테라헤르츠 영역으로 본 그림이에요. 그게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에 뭐 좀 독특한 특징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가가 덧칠을 한 거예요. 덧칠. 네, 덧칠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테라헤르츠 영역의 빛을 봤더니 이런 좀 여기 보이지 않는 특징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게 덧칠을 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작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재밌는 네이처
이제라는 이제 그 학술지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자, 그 우리가 어떤 그 오래된 서적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럼 책이 다 붙어버렸어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해. 그러면 얘를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죠. 그러면 그게 되게 그 문화재일 수도 있는데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내용의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열지 않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종이들 그 여러 장이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테라이츠 빛을 통과를 시켜서 봤더니 요 여러 장에 있는 내용들이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그 옛날 문화재를 본 건 아니고 실험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글자로 써놓고 요거를 이제 테라이츠로 봤더니 이렇게 잘 보이더라. 그러니까 앞장에는 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쓴 글이 우리가 펼치지 않고 요 빛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제 응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질병을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지금 병원에서 쓰는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다 뭐 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 엑스레이가 있고 또 MRI가 있고 뭐 CT가 있고 CT도 엑스레이로 하는 거지만 뭐 그런 장비들이 있죠. 이제 테라이츠 빛을 이용을 하면은 이게 질병이 걸린 세포와 이제 정상 세포 간의 특징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점인데 이제 알고 보니 이게 점이 피부암이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그냥 바로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바로 암이구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점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징들 구별해서 이제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응용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식품 많이 먹죠. 네, 과자 많이 먹고 초콜릿 많이 먹고 이제 많이 먹는데 이 모든 식품들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요. 네,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이유는 식품에 어떤 금속 물질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보려고. 근데 테라이츠 빛은 아까 이제 어떤 것도 검출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플라스틱도 보고 유리 조각도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 볼 수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벌레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엑스레이는 벌레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콜릿에 어떤 이런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엑스레이는 이제 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엑스레이는 얘네들 볼 수가 없는데 테라이츠 빛은 얘네들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품 안전에서도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전 세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좀 소개를 했고 지금부터는 자 이제 조금 지루하지만 기지개를 한번 펴셔도 되고요. 제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거는 아까 이제 분광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최대한 재밌는 걸로만 이제 뽑아왔어요. 네, 자 이게 뭘까요? 버섯입니다. 버섯에는 몸에 좋죠. 네, 모든 버섯은 몸에 좋아요. 네, 버섯을 많이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게 버섯에는 왜 몸에 좋냐? 여기 보면은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어떤 특징을 내느냐면은 항암 작용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버섯이 항암 작용에 아주 좋은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버섯을 많이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하냐면 우리 인체에 T 세포라는 거와 NK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면역 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막 싸워요. 네, 막 싸워가지고 이제 뭐 고름을 만들거나 이런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더 잘 싸우도록 이렇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요. 베타글루칸이. 그러면은 질병이 훨씬 저항이 훨씬 세지겠죠. 이제 그런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봤더니 이 삼중 구조라는 거를 특징을 띠고 있어요. 자, 약간 비슷한데 우리 DNA는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중 나선 구조. 네, 정확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고 얘는 삼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닥가닥
결합끼리 서로 어떤 결합이 돼 있냐면은 수소 결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요. 얘네들은 왜 삼중 나선 구조가 있고 아니면 얘네들을 풀어 헤쳤을 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요 연구를 아주 처음 시작했을 때 요 연구를 맨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요거를 이제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요 삼중 구조를 유지를 시킬 수도 있고 요렇게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 풀어버리면은 이 풀어버린 특징들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풀지 않으면 풀지 않은 특징이 나오겠죠. 얘네들이 이제 테라이트 빛을 이용했더니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이 다르네. 네, 그러면 요 다른 이유가 이제 요 결합이 어떤 그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특징이 나오는구나. 이제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학부 졸업하고 석사 딱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한 연구예요. 이제 요런 진행을 했었고 요 다음번에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콜라 많이 드시죠? 네, 뭐랑 어울리죠? 피자 치킨. 네, 아유, 아침부터 정말 배가 고프게. 네, 이제 콜라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은 어렵죠.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메틸이미다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뭐냐면은 캐러멜 색소에 첨가되어 있는 식품 첨가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가 몸에 안 좋습니다. 네, 아까 그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4메틸 이미다졸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암을 발생시켜요. 네, 베타글루칸이 완전 반대죠. 그래서 콜라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사이다도 근데 설탕 때문에 네, 콜라 어쨌든 이런 카라멜 색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뭐 콜라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식품들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물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출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분광을 하면 됩니다. 딱 테라이트 빛으로 했더니 이런 특징이 나왔어요. 네, 요 물질에 대한 지문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소량으로도 이제 여기 안에 요 물질이 들어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양. 우리가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피 한 방울로 뭐 모든 암을 검출했다. 뭐 이런 소식들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콜라 한 방울로 검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센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메타 물질 구조의 그런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아주 낮은 그러니까 한두 방울로 이제 요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구나. 요거를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까지는 분광 연구를 했고 이제는 그 정말 빠른 이제 그 연구들인데 아까 fem토초 fem토초 단위로 일어나는 연구를 이제 조금 한 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 이거는 자 위에는 사람이 많고 밑에는 사람이 띄엄띄엄 있죠. 네, 뭘 나타낼까요? 속력? 자, 우리 부모님 중에서 이제 카메라를 많이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자, 위에는 초당 9번으로 연사한 장면이고, 밑에는 초당 6번을 연사한 장면이에요. 예. 그쵸?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초당 9번 한 게 이 사람의 행동을 잘 관측할 수 있을까요? 초당 6번 촬영한 게 관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9번이죠.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당 몇 번을 관측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어떻게 모션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그 움직이는 그런 물체를 관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고속 움직이는 그 물체를 관측할 수 있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좀 더 요거 무슨 사진이죠? 예, 그 초속 카메라. 예. 가끔 보면 이제 재밌는 장면들 나오고 막 이렇게. 그죠? 그 공이 이렇게 골프 딱 때렸을 때 골프공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골프채 맞으면 이렇게 쪼그라들죠.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총알이 각각의 어떻게 사과에 뚫렸을 때 아니면 이게 오렌지인가 아마 그런데 여기에 이제 통과를 했을 때 이런 이제 그 카드에 통과했을 때를 이제 1000분의 1초로 딱 포착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총알이 어떻게 돼 있냐 요거를 이제 관측을 한 건데 이건 1000분의 1초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네, 그거를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관측을 한 겁니다. 이제 초고속 카메라 관측을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가 분광을 했을 때 그 물체를 관측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빛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이 물체에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검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과 내지는 이 카드, 귤, 이런 오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총알이에요, 총알. 네, 총알이 지나가야지 아 사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볼 수 있지. 만약에 총알이 안 지나가면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총알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를 우리 이제 카메라로 관측을 한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1000분의 1초로 빨리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로. 자, 그러면은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에 변화를 주기 위한 빛이 필요하고 그 변화의 특성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하고 그거를 보기 위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요렇게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테라헤르츠 초고속 특정 방법은 이제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1000조분의 1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까지 알 수가 있냐면은 전자의 움직임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자가 1000분의 1초만큼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료가 있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헤르츠 빛이 있고 이 테라 헤르츠 빛과 여기에 이제 레이저 빛이에요. 레이저 빛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주게 되면은 요 시료에 레이저 빛이 땅 하고 맞았을 때 요 테라 헤르츠 빛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는 바로 이렇게 안 오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장난으로 한 대 땅 때렸어요. 예, 친구 3명이 있는데 자 각각의 반응들이 어떨까요?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한 명은 짜증나는 친구가 있을 거고 한 명은 그냥 아파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한 명은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친구 뭐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강도로 이렇게 땅 때렸는데 친구들 다 반응이 달라요. 그 친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반응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에서도 어떤 동일한 에너지를 땅 줬더니 각각의 물질들이 다 이런 다른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태양 전지 물질 중에 하나예요. 요 물질이 네 태양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전지라는 거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이렇게 태양 전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럼 태양 전지에 활용하는 물질이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얘가 태양 전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태양 전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이 태양 전지가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효율이 안 좋으면은 안 좋겠죠. 효율이 좋아야지 적은 태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줍니다. 여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게 0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0이 있다가 에너지를 땅 줘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여기 안에는 전자들이 막 요동을 칩니다. 예, 요동을 쳐서 변화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한 번만 땅 주고 이제 딱 빼버리면은 얘네들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쭉 복귀를 해요. 예, 그럼 요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요게 펨토초 단위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구나, 아니면 어떤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관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기본 장치로는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도대라는 녀석이 있고 가전자대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원자핵이 이게 띠들이 있는데 그 전자띠들의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주면 이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네, 요 사이에는 우리가 전자가 이제 위치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금지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밴드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딱 올라가면 얘네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전자가. 예, 이제 에너지가 없어졌으니까. 요 과정을 다 관측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펜토초 단위로 다 일어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 진행을 했다. 요런 연구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료 응용 연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암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암이 한 번에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암이나 이제 그런 질병들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조 현상들이 생깁니다. 네, 그 전조 현상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는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암이랑 정상세포랑 DNA가 달라져요. 네, 처음에 DNA가 달라지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암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뭐가 바뀔까 했더니 이제 정상 세포의 DNA는 이제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암이 발견되기 전 DNA를 관측을 했더니 여기에 뭔가 이제 생겨요. 네, 얘네들이 뭔가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제 용어로는 이제 메틸기라고 이제 CH3라는 분자가 여기에 막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게 달라붙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DNA는 뭐 하는 이제 그 생체 분자죠? 뭐 저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을 네, 세포가 예를 들면은 그 세포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상 세포는 이제 죽었다가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또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또 죽었다가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정보를 어디서 관여를 하냐면 이제 DNA에서 관여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져요. 예, 이런 기능이 잘못돼요. 근데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야 된다는 거는 옛날 좀 오래된 세포는 죽고 이제 새로운 이제 건강한 세포로 살아나라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됐는데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그 세포가 안 죽어요. 네, 세포가 안 죽고 계속 새로운 세포만 살아나거나 아니면 그 세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암 세포라는 거는 잘못된 세포가 이제 하나가 딱 생겼을 때 이제 걔가 이제 증식을 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크게 차이 나는 게 요 아까 그 메틸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막 붙습니다. 그러면은 요 DNA와 요 DNA 차이는 요 메틸 분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분자를 요 테라헬츠형에서 분광을 했더니 특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암 그 세포의 DNA인데 여기 뭐 제가 표기는 안 했지만은 뭐 위암, 간암, 뭐 폐암, 뭐 신장암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요 메틸 분자에 대한 지문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뭘 할 수 있다? 진단을 암이 생기기 전에 할 수 있다. 이제 요게 1차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메틸 분자가 DNA에 붙으면은 아까 건강한 그런 생체 작용들을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떼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라헬츠 빛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DNA에다가 계속 조사를 하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방사선 치료 같이 그 원리는 다르지만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이 메틸 분자들을 이렇게 떼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했더니 이제 메틸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관측을 했고 이거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암이 이제 지금도 많이 정복이 되고 있지만은 더 정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테라헤르츠 광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이제 학부부터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이제 물리학 전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전공 분야를 이제 를 전공을 했어요. 이제 레이저를 전공하고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만들고 이런 이제 그런 연구들을 진행했는데 이제 테라헤르츠 광학 연구를 진행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리학 분야와 이제 광학, 레이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가 필요하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뭐 반도체 물질도 하고 이제 뭐 어떤 그런 분자 물질도 하고 이제 뭐 의료 응용 연구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물질, 신소재 물질 아니면 뭐 기계공학 그 지식도 필요할 수 있고 이제 뭐 가속기 지식도 필요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런 지식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고 싶으시면 뭐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그 가속기 연구소 안에 내부에 있는 빔 라인을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층에 이제 연구실이 쫙 있는데 여기 이제 통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학을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이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아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